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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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이리스의 장재원 과장입니다. 장재원 과장입니다. 안녕하세요. 제이리스의 장재원 팀장입니다. 자, 오늘 제가 여러분들한테 리뷰할 차량 바로 저 좌측에 있는 모델인데요. 기아의 K3 모델이 되겠습니다. 본격적인 리뷰를 하기 전에 먼저 차량부터 보고 오실게요. 가시죠. 자, K3 국내를 대표하는 준준형급의 자동차라고 말씀을 드려도 굉장히 과언이 아닐 거라고 생각이 되는데요. 실질적으로 K3 같은 경우에는 세 가지의 등급으로 존재하고 있습니다. 트렌디와 프레스티지, 그 다음에 가장 상위 버전의 시그니처까지 하여서 총 3가지로 되어 있고요. 연료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은 1.6 일반의 가솔린, 그 다음에 1.6 가솔린 GT 이런 식으로 2가지 라인업밖에 없기 때문에 뭐 디젤이라든지 LPG 그리고 하이브리드는 따로 출시가 안 된다는 점 참고 부탁드리겠습니다. 비교 차종이 있다면 사실 뭐 국내 현대 자동차에 아반떼로 예를 들 수 있을 것 같고, 아반떼는 사실 라인업이 굉장히 다양한 것도 사실입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뭐 가솔린뿐만이 아니라 하이브리드 기타 등등이 있기 때문에 선택의 폭은 분명히 아반떼가 많기는 하겠지만 사람에 따라서 보는 관점은 다르기 때문에 누군가는 아반떼가 이쁘다라고 할 수도 있지만 반대로 누군가는 기아3가 더 이쁘다라고 말씀을 하실 수가 있을 것 같은데, 일단 이 차량 같은 경우에는 말씀드렸던 3가지 등급 가운데 중간 등급인 프레스티지입니다. 사실 트렌디로 원래 처음에는 하시려고 하셨는데 그냥 프레스티지로 하셨습니다. 왜 그러냐면은 시트 컬러이기 때문인데, 트렌디 같은 경우에는 검정 시트밖에 선택을 못합니다. 하지만 프레스티지부터는 검정으로 하냐 아니면 오렌지 브라운으로 하냐, 이렇게 2가지의 선택폭이 나눠지는데 사실 이렇게 밝을 줄 몰랐습니다. 브라운 시트가 저도 처음으로 봤는데 굉장히 쨍한 느낌을 보여주고 있는 K3, 사실상 옵션 같은 경우에는 많지 않습니다. 그냥 프레스티지라는 등급에 드라이브 와이즈 딱 하나만 들어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거의 깡통이라고도 생각을 해보실 수 있겠지만, 저는 개인적으로 오늘 리뷰를 시작하기 전에 차량을 먼저 봤는데 야, 이 정도면은 뭐 나쁘지 않겠다 라고 생각이 되는데, 왜 그렇게 생각하는지 한번 리뷰 시작을 해볼 텐데요. 자, 우선 아쉽게도 스타일 옵션은 현재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동을 걸었을 때 하얀색의 LED가 들어오는 게 아니라 주황색의 전구가 들어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저는 솔직히 말씀을 드렸어요. 스타일이 사실 기능적으로 도움이 되는 건 아니지만 그래도 보기 좋은 떡이 먹기에도 좋다라는 말이 있는 것처럼 확실히 다릅니다. 괜찮으시겠어요? 라고 물어봤지만 괜찮아요. 아마 후회하실 것 같습니다. 자, 어찌됐든 간에 스타일 옵션이 빠져있기 때문에 LED가 그만큼 삭제되었다는 점 참고 부탁드리겠고요. 자, 그리고 하나 있는 옵션이 드라이브 와이즈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번호판 하단부 같은 경우에는 반자율 주행을 담당하는 레이더 센서에 보호막이 있다는 것을 보실 수 있는데, 솔직히 드라이브 와이즈는 제가 무조건 넣으라고 했었습니다. 왜 그러냐면은 드라이브 와이즈가 반자율 주행과 같이 편의 사양도 분명 가지고 있기는 하지만 무엇보다도 안전 사양을 책임지고 있기 때문에 이 옵션은 K3를 떠나서 기아의 모든 차량들에게 있어서는 저는 드라이브 와이즈는 반드시 넣었으면 하는 그런 옵션 중에 하나고, 대부분의 소비자 90% 이상의 고객님들도 드라이브 와이즈는 잘 넣으시지 않나 라고 생각이 되고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딱 봤을 때 생각했던 것보다 의외의 포인트가 있다면은 나름 블랙 하이글로시가 굉장히 잘 쓰여 있다라는 점이 되었는데요. 뭐 굉장히 작은 사이즈긴 하지만 어찌 되었든지 간에 그릴에도 지금 보시는 것처럼 블랙 하이글로시가 현재 쓰여져 있고요. 그 다음 하단부 사이드 부분에도 역시나 마찬가지로 블랙 하이글로시, 그 다음에 언더 부분에도 역시나 블랙 하이글로시로 현재 쓰임이 쓰여 있습니다. 그리고 크롬도 어느 정도 주기도 했고요. 그리고 무엇보다도 이 차량 가격 같은 경우에는 실질적으로 옵션을 뺀 기본 차값이 약 2,100만 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원가 절감을 신경을 안 쓸래야 안 쓸 수가 없는데, 아랫부분에는 아쉽게도 그냥 플라스틱으로 현재 이렇게 마감이 되어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뭐 사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아반떼도 분명 좋은 차량은 맞지만 현대자동차에 비해서 기아자동차가 잘하는 점이 2가지가 있다면 상대적으로 차값이 저렴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같은 급의 차량이라고 한들 실내 공간은 조금 더 잘 빼놓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렴한 가격임에도 불구하고 조금 더 넓은 이러한 실내 공간을 만날 수 있다는 부분은 확실히 현대자동차에 비해서 기아자동차가 더욱더 유리하지 않나 라고 생각이 되고 있고요. 확실히 뭐 기아자동차 그리고 현대자동차 각각의 느낌을 살펴보면은 현대는 약간 대한항공과 같이 동글동글한 이미지가 있는 반면 기아자동차 같은 경우에는 아시아나항공 같이 조금 날카로운 듯한 모습이 분명 담겨져
그려져 있는 것 같은데요. 과연 측면은 어떤지 한번 바로 넘어가 보실게요. 가시죠. 자, 측면으로 넘어왔습니다. 사실 제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트렌디와 프레스티지 실내 컬러를 고를 수 있다라는 차이점 외에도 분명 그 밖에 차이점도 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는데요. 측면에서 보셔야 될 부분은 바로 휠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 현재 프레스티지 등급을 기준으로 말씀을 드리면은 타이어 스펙이 205, 55, 16인치의 크기가 들어간 반면 트렌디 같은 경우에는 15인치가 들어갑니다. 이게 사실 운전하시는 분들 혹은 뭐 자동차를 좋아하시는 분들 뭐 그렇지 않으신 분들도 휠이 얼마나 중요한 역할을 하고 계신지는 분명히 아실 것 같은데, 크기도 물론 중요하지만 디자인도 역시나 꽤나 큰 몫을 해주기 때문에 저는 개인적으로 이런 부분에 대해서 민감하신 분들이라면 당연히 고민할 것도 없이 트렌디가 아니라 프레스티지로 하시는 게 가장 적합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실질적으로 측면에서 이야기할 수 있는 것은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옵션이 드라이브 와이즈 하나밖에 없기 때문에 당연히 서라운드 카메라는 지원을 해주지 않고요. 그리고 지금 보시는 것처럼 압축도어 없습니다. 그리고 이중 접합률이 당연히 없겠죠. 차량 가격이 2,100만 원이기 때문에 압축 도어는 물론 뭐 이중 접합률이 이런 것들은 신경을 쓰면은 조금 안 맞지 않나 라고 생각이 되고 있는데, 그냥 가성비가 정말 끝내주게 좋은 차다라고 생각을 해보시면 굉장히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리고 아반떼를 타보신 분들 혹은 뭐 K3를 타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뒷좌석이 생각보다 넓습니다. 물론 크기 같은 경우에는 준준형으로 구분이 되어 있기 때문에 기대를 안 할 수밖에 없지만 생각보다 굉장히 넓습니다. 정말 약간의 과장만 더 보탠다면 패밀리카로도 충분합니다. 물론 어린 자녀들이 있는 경우에 한해서만 가능하기 때문에 이런 부분 참고를 해봐 주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원가 절감을 이제 한 번 더 알 수 있는 부분은 바로 이 윈도우 몰딩이 될 것 같은데, B필러 뿐만이 아니라 전체적인 윈도우 몰딩 모두 다 크롬 혹은 블랙 카이 글로시가 아니라 플라스틱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장점 같은 경우에는 이제 관리가 크롬이나 블랙 카이 글로시에 비해서 기스가 덜 난다는 장점이 있겠지만, 단점 같은 경우에는 좀 있어 보이지는 않고요. 그 다음에 햇빛에 노출이 자주 되다 보면은 플라스틱 재질이다 보니까 분명히 삭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뭐 세차를 할 때 플라스틱 보건제라든지 약품을 발라 주셔야지만 관리를 오래 할 수 있다는 점을 끝으로 후면 바로 넘어가 볼게요. 후면으로 넘어오게 되었는데요. 확실히 딱 보시면 아시겠지만 가장 먼저 기아의 신형 로고가 제일 먼저 보입니다. 그리고 좌측 같은 경우에는 K3라는 이제 차량의 명칭이 이런 식으로 들어가 있는데, 기본적으로 뭐 아시는 분들은 다 아실 거고 대부분 사람들이 알고 계시겠지만, 국산차 같은 경우에는 수입차와는 달리 제네시스, 그러니까 그랜저까지는 전륜으로 나오고요, 제네시스부터는 후륜으로 나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모델인 K3도 역시 전륜 구동으로 나오는데, 확실히 전륜 구동이 우리나라 도로 상황을 생각해 보시면은 훨씬 더 이로운 점은 많습니다. 예를 들자면은 뭐 비가 올 때라든지 아니면은 겨울철에 눈이 왔을 때 후륜에 비하면은 훨씬 더 안정감이 있기 때문에 전륜을 택하는데, 사실 뭐 후륜을 넣으려면 넣을 수도 있습니다. 주행력을 생각을 해보면은 후륜이 더 좋겠지만, 한 가지 단점이 있다면은 차값이 상승이 되기 때문에 차량 금액에 대한 메리트를 맞추기 위해서는 후륜보다는 당연히 이런 식으로 전륜으로 세팅이 되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고, 자, 그리고 기본적으로 트렌디에서 프레스티지로 올라가게 되면은 추가되는 옵션 여러 가지 중에 하나가 바로 스마트 트렁크가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수동으로 올리는 게 아닌데, 그렇다고 해서 자동도 아닙니다. 그렇다면은 반자동 시스템인데, 딱 버튼을 누르시게 되면은 이렇게만 올라갑니다. 그래서 트렁크를 여실 때는 이렇게 한 번 더 올려 주셔야 되고, 그 다음에 트렁크를 닫으실 때는 제가 말씀드렸죠, 반자동이라고 버튼 없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내리셔서 꽁 하고 닫으셔야지만 트렁크가 닫힌다는 점 참고해 주시면 될 것 같은데, 준준형급입니다. 분명히 중형급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트렁크 공간은 굉장히 넓습니다. 솔직히 아반떼도 이 정도로 넓은데 K3 결코 만만하게 보실 차종은 아니라고 생각이 되고요. 그 다음에 히든 스테이지 공간 또한 이 정도면은 뭐 엄청 넓다. 제 차인 소렌토보다 히든 스테이지 공간은 훨씬 더 넓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짐이 많으신 분들에게는 굉장히 합리적으로 운영이 되지 않을까 싶고, 그 다음에 영업용 차량으로도 상당히 좋습니다. 왜냐면은 연비가 일단은 차체가 작기 때문에 연비도 잘 나오고, 그 다음에 트렁크 공간도 넓기 때문에 뭐 판촉물이라든지 이런 거를 수납을 많이 하시는 분들에게는 굉장히 좋지 않을까 싶은데, 사실 외형은 크게 볼 게 없습니다. 하지만 내부 같은 경우에는 트렌디에 비해서
프레스티지가 갖고 있는 옵션들이 굉장히 많은데요. 어떠한 부분들이 있는지 바로 한번 만나보실게요. 자, 먼저 1열에 대한 리뷰 한번 시작을 해볼 텐데요. 우선 제가 앞서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 차량의 컬러는 오렌지 브라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반 브라운보다는 약간 톤이 업되어 있는데, 제가 생각했을 때에는 벤츠 S클래스의 브라운 시트랑 조금 느낌이 비슷하다, 약간 오렌지빛이 좀 강하게 되는 그런 느낌이다 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고요. 좌측을 먼저 설명을 드릴 텐데, 사실 뭐 딱히 없습니다. 메모리 시트 당연히 없고요. 메모리 시트가 없기 때문에 컴포트 액세스 역시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냥 운전석 기준으로 봤을 때는 창문을 내리는 버튼과 사이드 미러 조절 버튼만 있다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차량의 시트를 조절하는 포지션이 이런 식으로 수동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참고해 주시면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아랫부분에는 현재 이런 식으로 트렁크 여는 버튼과 주유구 여는 버튼 함께 있다는 점 참고로 탑승 한번 해볼게요. 자, 실내로 탑승을 하게 되었는데요. 우선 트렌디에 비해서 프레스티지가 가지고 있는 옵션을 먼저 말씀을 드리면은, 일단 앞좌석 통풍 시트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보시는 것처럼 핸들 열선과 열선 시트 뿐만이 아니라 통풍 시트 가지고 있다는 점 참고해 봐주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버튼식 시동입니다. 나름 뭐 키를 꽂아서 돌릴 필요가 없는 버튼식 시동 있다는 점 참고해 봐주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나서 무선 충전 패드 또한 지원을 해주고 있습니다. 기어봉 앞쪽에 있다는 점 참고를 해봐주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10.25인치 내비게이션이 들어가 있다는 점 이렇게 참고를 해주시면 될 것 같고, 마지막으로는 후방 카메라가 되겠는데, 이런 식으로 기어를 넣게 되면 후방 카메라가 나옵니다. 조금 아쉬운 게 있다면 서라운드 뷰는 없고, 그 다음에 센서가 후방에는 카메라가 있어서 굳이 후방 카메라가 이제 전방 센서로 들어갔었으면은 조금 더 알맞지 않았을까 라는 아쉬움이 있는데, 어쨌든 간에 후방 카메라까지 하여서 트렌디에 비해서 프레스티지가 이 정도의 옵션을 가지고 있다 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 차량 같은 경우에는 지금 보시는 것처럼 드라이브 와이즈의 옵션이 있기 때문에 반자율 주행 현재 가능합니다. 속도를 세팅을 하고요. 그 다음에 앞 차간과의 거리,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차선 이탈 방지를 통해서 반자율 주행이 가능하다는 점 참고 부탁드리겠고요. 계기판 같은 경우에는 LCD 계기판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조금 아날로그 형태가 있긴 하지만 뭐 굳이 신경 안 쓰시는 분들은 뭐 크게 신경 안 쓰셔도 되실 것 같고요. 그리고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조금 옵션이 많지 않기 때문에 헤드업 디스플레이는 따로 없습니다. 그래서 실내 인테리어를 한번 쭉 보시게 되면 이런 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정말 멋있다고 말할 수는 없겠지만 그래도 굉장히 깔끔한 모습을 지니고 있지 않나 라고 생각이 되고 있고요. 빠르게 한번 2열 넘어가 볼게요. 자, 2열에 대한 리뷰 한번 시작을 해볼 텐데요. 우선 이렇게 보이시나요? 네, 복합 연비가 14.4km를 자랑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에너지 소비 효율도 지금 현재 보시는 것처럼 2등급으로 구분이 되고 있는데, 확실히 유지비는 굉장히 적게 들어가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되고 있고, 2열 같은 경우에는 사실 그냥 평범합니다. 지금 보시는 것처럼 따로 등받이 각도 조절이 되는 건 아니고, 그리고 등급과 옵션에 따라서 폴딩은 따로 지원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에어컨 공조기는 당연히 투존인데 바람도 없습니다. 그리고 당연하겠지만 썬블라인드는 뭐 기대를 하면 안 되겠죠. 그리고 썬루프 같은 경우에는 옵션을 따로 추가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냥 막혀 있는데, 굳이 필요 없으신 분들은 풍절음을 생각을 하셔가지고 넣지 않으시는 분들도 종종 있기 때문에 이 말을 끝으로 오늘 최종 리뷰 한번 맞춰볼게요. 자, 지금까지 기아의 K3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사실 트렌디도 굉장히 좋은 차량은 맞지만, 저는 개인적으로 추가되는 기능을 생각을 해본다면은 트렌디보다는 프레스티지가 좋지 않나. 물론 시그니처가 더 좋긴 하겠지만 굳이 그렇게까지는 필요 없고, 그냥 프레스티지에 적당히 옵션 뭐 한두 가지만 넣으면은 그게 진정한 알짜배기가 아닐까라고 생각이 되고 있는데요. 지금 보시는 K3 생각보다 인기가 굉장히 많습니다. 납기까지 무려 4개월이 걸린다고 하는데, 사실 반도체 이슈가 끝났음에도 불구하고 납기 기간이 오래 걸린다는 것은 그만큼 인기가 길다라고 해석이 될 수 있는데, 빠른 출고는 물론 저렴한 견적을 원하시는 분들이라고 하시면은 언제든 우측 상단에 보이시는 연락처로 연락 주시면 되겠고요. 자, 어떻게 오늘의 영상 조금이라도 마음에 드셨거나 도움이 되셨다라고 하시면은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람 설정 부탁드리면서 인사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